예, 한판 브리핑 오마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진수희 전 장관님, 박성태 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 단연 화제였었는데 주요 내용을 일단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이 질의응답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가지고요, 뭐 대국민 보고가 우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이 대국민 메시지를 요약을 해보면 지난 2년간 국정 운영 방향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 노력하겠다라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시급한 민생 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 개혁에 매진해 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라면서 앞으로 좀 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는 뭐 민간 주도 성장과 저출생 정책 강화, 또 사회적 약자 지원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였습니다. 예, 저출생 대응부 신설을 포함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약속들이 있었는데 전해 주시죠. 네, 일단 국가 비상 사태로 이 저출생 문제를 이제 규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라면서 예. 출산 휴가 또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업무들을 총괄할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가칭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을 하고 이 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 이제 국가 어젠다로 삼겠다라는 건데요. 예. 요 외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 자금 확대, 또 금리 부담 완화, 임기 내 기초연금 지급 수준 40만 원 인상, 또 어르신 일자리 확대, 요양 돌봄 체계 강화,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 예산 제도 시행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였습니다. 예, 뭐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볼 거라서 일단 대국민 보고 총평 짧게 해 주시죠. 물론 진 장관님부터. 대국민 보고를 따로 이렇게 기자들이 아닌 따로 하신 게 아마 이제 의도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 본인이 늘 이제 지난 2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나 언론의 평가가 너무 짠 거 아니야? 음. 그런 생각이 들어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왜냐하면 예. 국정 기조 변화를 온 데서 요구를 하니까 음. 국정 기조는 옳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거였나 싶은데, 약간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기자회견의 어떤 자연스러움, 그런 거는 좀 덜했다. 긍정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 국민 앞에서 예. 도리도리 안 하시고, 예. 그러니까 화면만, 그러니까 보시고 모니터만 아. 보시고 그냥 하다 보니까 시청자들,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집중도, 몰입도는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은 예, 듭니다. 긍정적 평가도 있었습니다. 자, 박 실장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하면 그런 예. 것 같아요. 정말 국정기조 방향은 옳고 열심히 잘했다. 음. 일부 미흡하지만 남은 3년 잘할게. 이게 세 줄인데 예. 사실 국무회의 모두 발언과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안 했어도 된다. 이렇게 아. 생각하고요. 안 하는 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느낌은 굳이라는 건데, 왜냐면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 갈 때 교장 선생님 훈시 같은 말이에요. 뻔한 얘기해서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거든요. 기대만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나 귀담아 들었는데 내용은 없었어요. 제가 앞서 그래요? 세 줄로 간단히 약 예. 25자에서 30자 내외로 요약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나열해서 내가 이거 이만큼 했어라고 하지만 귀담아듣는 사람이 극소수였을 것 같아요. 날씨는 더워 죽겠는데 예. 학교 운동장에 모아 세워놓고 예. 한 20분 교장 선생님이 훈시하면 안 듣죠. 이제 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오히려 뒤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조금의 태도 변화는 느껴졌는데 모두 발언이 과거와 똑같으면서 오히려 퇴색시켰다는 느낌을 저는 모두 발언만 놓고 보면 받았습니다. 거기까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기자들의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분간의 대국민 보고에 이어서 이제 브리핑룸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했었는데, 우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이거 특검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뭐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뭐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어떤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이런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곽 기자 전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 2월 7일에 방송되었던 KBS 대담 때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예. 그때는 좀 아쉬운 점은 있다 이제 이런 정도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박절하지 못했다. 네, 그 표현이 사실 상당히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그때보다는 좀 명확하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라는 점에서 좀 나아졌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방금 나온 것처럼 특검에 대해서만큼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제의 요구를 했지만 지금 야당도 집권 시기에 어떤 그 특검 여론이 비등했을 때는 늘 주장하는 게 검찰 또는 경찰 수사가 이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하는 게 맞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이전 정권을 이제 언급을 한 건데요. 예. 특검이라고 하는 건 일단 정해진 검경 또 공수처 이런 기관에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라고 재차 기존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예. 자, 일단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사과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또 평가하는 언론도 있긴 한데 먼저 장관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예.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특검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제 답변을 하시다 보니 예. 그 사과가 좀 묻혔어요. 묻혀버리는 예. 뭐 그런 안 좋은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음. 특검에 대해서 세게 반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그냥 사과를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뭐 그런 약간 그런 아. 생각도 드는데 예. 이 기자회견을 앞두고 온 언론과 국민의 관심은 2년 동안 뭐 했는지 앞으로 뭐 할 건지 그런 거보다는 예. 최혜병 특검하고 바로 이 문제였는데 아. 요 관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과거에 비해서 기존 입장에 비해서 많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기자회견의 이 평이 조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사과라는 표현이 직접 나온 것은 진일보한 것이고 다만 특검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부 입장이 좀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박 실장님. 저도 비슷합니다. 일단 대통령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행위라고 여사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 예.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기자회견의 분위기가 저는 훈시를 듣고 있을 줄 알았더니 조금은 대통령이 약간 반성적 모드의 느낌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태도 변화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예. 다만 알맹이는 사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죠. 중요한 건 사실 알맹인데 물론 태도 변화 자체도 약간은 긍정적이지만 중요한 건 알맹인데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특검이나 이런 부분, 뭐 김건희 여사 특검도 마찬가지고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고 이미 예상했던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특검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본인과 가족 등을 향해 수사를 했다. 근데 그걸 요구하면 모순이다. 내가 그땐 봐주기 수사했다는 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 제가 알기로도 문재인 정부 때 그 밑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샅샅이 털려고 했거든요. 예.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예를 든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이사님하고 부장님하고 입장이 다르면 밑에 과장님은 눈치 보고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사님은 총장이고 예. 부장님은 예를 들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었다. 예. 자, 총장님이 대통령이 하라고 하니까 사장이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했을 것 같지 않냐? 예. 근데 밑에 검사에서는 검찰총장도 봐야 되잖아요.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저는 눈치 보기가 있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금도 정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떳떳하면 불기소 처분하면 되잖아요. 검사들이 그렇죠. 지금도 수사 있으니까요. 검사들이 예. 근데 지금도 이게 지금 그냥 한쪽에 제쳐둔 사건이에요. 여사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 한 번만 있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요. 이미 관련자들이 권오수 회장 같은 경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공범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여사는 서면 조사 한 번이고 죄가 없으면 불기소 처분하면 되잖아요. 예.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있을 수 있는 추측은 두 가지입니다. 까먹고 제쳐뒀든지 예. 아니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걸 검사들이 신문을 안 볼 리도 없고 까먹고 젖혀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답은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도 눈치 보기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국민들이 의심을 할 만하다는 거죠. 진 장관님 네. 반론해 주세요. 반론이 근데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봐주기 수사였는지 부실한 건지는 총장도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뭐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네요. 네네.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장관님. 만약에 정말 그 봐주기 수사가 아니고 예. 타겟으로 해서 샅샅이 뒤진 그런 수사였는데도 이럴다 할 게 안 나왔다. 예. 그러면 그런 상황인데 국민들 쪽에서는 국민들이나 여론은 그 특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높다면 예. 그냥 국민적인 의혹을 터는 차원에서 아니 과거에 수사 열심히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야라고 하면 국민적인 요구에 응답한다라는 차원에서 대통령이시니까 그러면 할 수도 있지 않나. 이게 뭐 제가 본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예. 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답답해서. 네. 자, 그 얘기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역시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을 뭐 어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또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한테 모든 거를 뒤집어 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국민 여러분께 수사 그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그 수사 그 경과와 또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예, 자 대통령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었는데 개천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겠다. 사실 방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한 입장과 대동소이하죠. 네. 이제 야당 주도로 이번에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거 아니냐 이 입장을 분명히 한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예. 이 수사 외압 의혹을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기소가 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죠, 입장을.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공수처로부터 출국 금지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도 왜 임명을 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출금 조치를 알 수도 없고 만약 그 사실이 유출되면 그게 형사처벌 대상이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이 출금 조치를 해놓으면 반드시 소환을 해야 하는데 예. 공수처에서 소환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이제 공수처의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예.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인사 발령 때 제거할 수 있지만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않는다면 공직 인사를 하기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지금 공수처의 정치는 되게 많이 연루되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출국 금지 사실을 전혀 아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대통령 입장도 있었는데 자, 일단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또 핵심 질문이었다고 우리 장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충분했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 대통령 답변을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거는 예. 대통령이 경로하신 이유가 예. 다른 게 아니고 왜 그런 그러니까 지원. 과도한 대민 지원 사업에 그런 사병들을 동원을 했느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다고 오늘 얘기를 야, 하시는 오늘 것 같았어요. 발표 내용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질책했다. 시신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지 그 생존자 구조를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투입을 해서 이런 사고를 나게 했느냐. 라고 하셨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요. 예. 임성근 사단장 그 문제는 뭐 그 아닌 걸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저는 이종섭 전 장관 대사. 예. 만약에 수사기관에 출금 조치를 했어요. 이거는 막 보안 사항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보안 사항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 호주 대사 임명 이거는 구직 얘기가 공무원인데.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출금 조치를 담당했거나 그 수사기관 차원에서 밖으로 공표할 수는 없어도 대통령께 직보는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분이 이런 상황이다. 예. 그러니 호주 대사로 내보내는 건 조금 검토를 재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분들의 그 의무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리고 내보내도록 내버려 뒀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직무유기 아닌가. 예, 일단 뭐 법무부 입장은 네. 대통령실과 그러한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 공유 안 해도 이런 예. 거는 대통령한테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비판이 갈 수 있는 상황이면 그거는 법무부에서 행정부 수반에게 말을 알려줘야 된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 알려드려야 되는 게 지금 뭐 장관님께서 상식적인 의문을 표하셨는데 예. 일단 법무부가 강력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법무부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요. 예. 일단 저는 앞서 이제 장관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대통령이 경로했던 부분은 제가 오늘 들은 건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작년 7월 31일의 경로가 아니라 그 뒤에 이제 해당 부대를 방문했을 때 왜 그때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질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일단 대통령의 논리는 공수처가 수사하니까 지켜보자. 미진하면 나도 하겠다. 내가 특검을 강조하겠다. 내가 나라도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라는 예. 건데 박주민 의원이 잘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종섭 장관 문제를 얘기할 때는 공수처가 출금해놓고 소환 조사도 안 해놓고 2번씩 출근만 연장하고 안 해놓고 그냥 고발돼 있지만 고발돼 있는 공직자나 정치인이 워낙 많으니 내가 그냥 임명을 했는데 그 뒤에서 이게 논란이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공수처가 할 일을 못했다라는 전제로 하거든요. 예. 그럼 공수처가 의지든 또는 조직이나 환경이든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상황이면 왜 이 큰 국민적 의혹이 맡은 거를 대통령이 보기에 미진한 공수처에 계속 맡겨놓고 지켜봐야 되는지 예. 모순이 발생하죠. 더 큰 건 최상병 사건이 수사 외압 또 이종섭 장관 이런 문제들이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이었다면 예.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면 국정의 방향을 확 바꿔서 정말 떳떳하다면 그 국민님이 이거 오해하시는 건데요. 특검에 막혀서 정말 제대로 의혹을 털겠습니다. 이게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해가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국민들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제가 특검하자고 주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 그럼 국민들이 납득 안 하는 거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죠? 여론?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저마다 얘기하는 국민들이 다 달라서 예. 제가 거기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딱 밤에 생각하다가 납득이 안 되네 그럼 납득이 안 되는 건데 국민들 판단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 대통령의 입장은 두 사안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자 정치 현안에 대한 주제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대목도 듣고 오겠습니다. 글쎄 우리 비서실장 또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저와 뭐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뭐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또 아마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좀 지치고 또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뭐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 답변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굉장히 답변이 좀 짧았죠. 자, 뭘 느끼셨으면 박 실장님부터? 약간 머뭇거렸습니까? 답변을 했죠.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예. 근데 일단 저는 대통령은 만나고 싶어하는구나. 제가 고지고대로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고 지금이라도. 싶어하는구나. 그런데 제 생각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안 만나고 싶어하는구나. 예, 그거가 있다. 대통령의 의지는 확인했습니다. 언제든지 난 만날 수 있다. 다만 언제든지 한동훈 위원장의 의지가 현재 알려지기로는 안 만나겠다로 아.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문장 때문에 한 문장. 두 분의 관계는 거의 끝났다? 그런 생각이 어떤 문장이에요?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요 대목이 그래요? 왜요? 그런 감으로 왜요라고 물으면 제가 답변이 궁한데 답변이 그거 같아. 그런 느낌으로 탁 왔어요. 그런 맥락이십니까? 남의 얘기하듯이 남 얘기하듯이 하셨다. 그런 맥락이네요. 잘해봐라. 앞으로 이런 뭐 느낌? 정치인으로서 잘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당대표 나갈 것이고 뭐 이런 말씀인가요? 사실 대통령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몇 차에 걸쳐서 유난 갈등이 났기 때문에 대통령의 우산 밑으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거부하는 모습이 그림이 아닐까 현재 상황은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 생각하는 이 부분을 우리 장관님은 깊이 해석하셨는데 의례적인 덕담 뭐 의례적인 가까운 사이에게 하지 않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제가. 자 우리 곽우신 기자는 네. 여기 대통령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그 발언
들으시고. 이게 사실은 오늘 주제에서 사실 몇 개 안 되는데 이렇게 추가 질문적인 게 나와가지고 조금 더 답변이 나오는데 예, 사실 맞아요. 합쳐도 좀 짧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다라고 한다는 건 약간 무운을 빈다랑 약간 비슷한 아, 무운을 빈다. 예, 약간 이런 야, 느낌인 거거든요. 좋네. 잘가 뭐 이런 거. 아, 잘 가. 두 글자로 잘 가. 야, 우리 장관님 너무 박절하시네 평가가. 이게 이제 어렸을 예, 예. 때는 잘 먹고 잘 살아라는데 야, 이분들이 그만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강 기자님. 네. 아무튼 한전 위원장이 뭐 이번 전당대회 때 직접 등판을 할지 뭐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길은 예. 두 가지인 거잖아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황태자로서의 자리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아. 각을 세우면서 이명박 박근혜도 전직 대통령이 정권을 연장했지만 교체하는 효과를 나타냈던 그 모델로 갈 건지인데 이 부분을 보면 후자 모델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군요. 자, 우리 국민의힘 출입 기자인 곽우신 기자님, 오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 얘기 좀 짧게 전해 주시죠. 네, 사실은 많이 예상됐던 대로 새 네. 원내대표의 대구가 지역구인 삼선 추경호 의원이 뽑혔습니다. 예. 3파전이었는데 과반 70표를 얻어서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을 했고요. 예. 오늘 108명 가운데 102명이 참여한 자리였는데 상당히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자, 당선 일성은 뭐였습니까? 일단 108명의 단일 대우를 강조를 했고요. 단일 대우. 네, 이 흐트러지면 우리 당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면서 똘똘 뭉칠 것을 강조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당내 의원들 말씀 들으면서 의회 정치 복원 해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도 단일 대우를 강조했는데 국민의힘 단일 대우. 아, 강대강이네요. 자, 진장관님. 그러니까요. 아유, 뭐 이제 추경호 의원 그 당선이야 뭐 뻔히 예상된 그런 결과라고 보고요. 예. 저는 수도권 의원이 또 좀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예. 결국은 여기 지금 오늘 출마하신 수도권 의원보다는 그래도 추경호 의원이 경험도 많으시고 네. 대야 협상도 잘 해나갈 다른 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긴 한데 지금 워낙에 이 야당 박찬대 원내대표부터 음. 벌써 뭐 초장부터 아주 강경하고 세게 나오고 있어서 아하. 22대 원 구성도 뭐 짧은 시간 안에 될 것 같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그래 그러면 다 가져가시오라고 라고 하지 않는 다음에야 이게 아하. 원 구성이 엄청 지리한 싸움으로 될 것 같아서. 진장관님이 네. 굉장히 힘이 없으시네. 아, 그 원내대표 선출기가 이제 마음에 안 드신 겁니까 혹시? 아니요, 뭐 그 세 분 중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냥 되실 분이 되셨다. 되실 분이 되셨다. 네, 네. 자, 우리 예. 박 실장님은. 추경호 의원이 이제 의회 내에서 나름 품격도 있고 합리적이세요. 뭐 부총리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가 상반돼 있는데 예. 일단 의회에서는 그런 면이 있었고 다만 오늘 108명의 단일 대우 저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만큼 두렵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민주당도 단일 대우를 얘기하고 국민의힘도 앵커가 지적했듯이 단일 대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두 단일 대우가 약간은 다릅니다. 여론조사상 그리고 총선 결과상 민심은 얘기는 무게는 또 다른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단일 대우가 깨지기가 쉽고 만약 그러면 국정 운영 동력이랄지 대통령이랄지 여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